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일반 세율이었고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고 6월 1일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6월 1일부터 10%포인트 더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는 괜찮냐? 6월 1일 이전에도 중과세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못 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못 팔 정도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팔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기다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당장 팔아야 돼. 안 팔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불안감,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파는 게 유리했을 때. 떨어지느냐? 아직도 투자 심리가 안 꺾였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더 오르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신고가 행진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부세가 부담이 몇 억이 되느냐? 지금 올해만 얼마가 올랐을까요? 서울만 하더라도. 한 뭐 10%? 5%만 올라도 억 단위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 종부세 1,000만 원, 2,000만 원? 내지 뭐.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내지 않을까요? 왜? 올해 1년만 내면 내년에 뭐가 있나요?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있고, 지금 또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 나오고 있나요? 서울 보궐선거 한번 지고 나니까 종부세 얘기 벌써 나오고 있죠. 재산세는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고, 대출도 절대 안 풀어준다라고 하다가 대출도 풀어준다라고 하고, 줏대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 진다? 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규제 반드시 풀리죠. 예전에도 그랬고요. 이거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게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 게 메커니즘인데, 이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은 팔았죠. 증여를 하고 이미 작년에도 팔았고요. 이미 경고를 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제가 볼 때는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임대사업자 안 하신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나름대로의 카드와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또 아쉬운 점은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 줬어야죠. 야, 너 지금 팔면 우리가 일반 세율 해줄게, 중과세 안 해줄게 라고 했으면 저는 꽤 많이 나왔으리라고 보거든요. 정부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딜을 시키겠죠. 다주택자들 너희들 실수요자들한테 KB 시세 90%나 80% 정도 저렴하게 팔어. 그걸 팔았는 걸 입증을 하면 양도세, 중과세도 빼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줄게. 그러면 너 양도세 5억 낼 거 너 한 2억 저렴하게 팔고 3억 절세 효과 가지고 가 라고 한다면, 저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우리 실수요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집을 살 수가 있고, 저는 노력을 안 한다고 봐요. 자꾸 절대적인 공급, 한 5년, 10년 후에 나올 공급만 자꾸 매달리는데, 그거는 저는 책임을, 집값 상승의 책임을 공급에 떠넘기거든요. 5년 후 어떻게 되겠지? 지금 내가 집값 못 잡으니까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공급 탓으로 하는 거지. 일단 타당성은 있죠.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뭐 골드라인인가요? 그게 2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지옥철에 가깝고, 원래는 그렇죠.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기반 시설을 먼저 만들어주고 신도시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도시 먼저 발표하고 개발하고 이제 교통대책을 뒤늦게 만들어주는데, 뒤늦게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차라리 지하철 9호선을 좀 연장을 해준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냥 대전에서 서울 오나 김포에서 강남 나가나 시간으로 따지면 비슷하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는 하다고 봐요. 수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게 김포만이 노선은 아니잖아요. 뭐 인천 지역, 청라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렇게 연계하면 충분한 타당성이 나올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예산 문제, 형평성 문제. 왜 김포만 강남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럼 다른 노선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강남에 지금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안 그래도 모든 지하철이, 대부분 지하철이 강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지하철을 연결해 준다? 결국은 이게 강남의 인프라를 더 공고하게 하면서 강남 부동산 불패, 강남 집값의 불패가, 그렇게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 연결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딱 반발을 하니까 저는 이길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데, 김포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 감안해 보면 진짜 이렇게 1,000표, 10,000표도 굉장히 아쉬울 텐데, 내 돈 들여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민들의 생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프라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세금 가지고 어차피 만들어 줄 거 그거 못 해줄까요? 표가 나오는데. 강남은 힘들 것 같고, 이제 용산이라든지 라인을 보면 용산이나 여의도가 연결되기 쉽거든요. 김포에서 가기.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이 있겠죠. 만약에
좀 더 개선을 해준다면 GTX-D가 용산으로 연결이 된다면 강남으로 가는 라인, 지하철 9호선이잖아요. 그래서 골드라인을 더 정설을 해서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더 편리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보완 대책까지 같이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금 내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저는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집값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네?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데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이미 많이 샀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지금 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나는 다음에 돈을 더 모아서 다음에 사야 되는데 이렇게 집값 오르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네? 실제로 이제 그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제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40에서 한 69세 정도 되는데 보통 한 30대들은 주택을 잘 안 사거든요. 10년이 지나서 사야 되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하나 샀던 친구들이 이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이거는 10년을 모아도 모으지 못하는 돈을 막 벌기 시작하고 또 기다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작년까지 버텼는데 올해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역시나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역을 보자면 강남은 아니에요. 강남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어떤 지역들이 집값이 많이 오르냐면 10억 언저리 아파트들. 그동안 집을 안 샀던 분들,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는 없거든요. 마용성은 지금 접근 불가잖아요. 상계동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찾는 게 빌라, 노후 빌라를 들어가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비구역에 지정된 곳들은 뭐 가격이 천정부지 높으니까 불가능하고 아예 구역도 지정 안 된 곳들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강변에 개발 구역이 아닌 오래된 빌라들, 뭐 대지집은 3평, 5평짜리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20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나 1억 원 10년 동안 없어도 돼. 20년 동안 그냥 내가 사기당했다. 속된 말로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한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서울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사 개발이 안 되더라도 뭐 지금 뭐 그 정도 가격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감안해 보면 그 정도 가격 유지하니까 저금리잖아요. 최소한 10년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10년을 하는데 확률은 20에서 30%예요. 10년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어떤 뭐 가시적인 플랜카드라도 붙일 확률이 20, 30% 정도거든요. 그래서 20, 30%에 베팅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는 말고요. 그냥 여유자금이 있거나 그냥 은행에 아파트 사기는 힘들고 그냥 은행에 그냥 뭐 내가 한 2억, 1억, 2억, 3억 그냥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